네, 저는 이번에 한 번 그리고 다음에 한 번의 그 주제 강의를 통해서 계획은 어떻게 했냐면 샬롯 메이슨의 이 책을 요 책 세트가 있어요. 이게 이미 사신 분도 있어요. 우리 홈스쿨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책을 아마 자이던 타이던 뭐 어떻게 됐다 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6권짜리 책이요. 샬롯 메이슨이 쓴 책. 자, 자기는 집에 이 책이 있다. 굉장히 많으시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자, 이 책을 다 읽었다. 예, 이게, 예, 있습니다. 예,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홈스쿨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여기 와서 들었어요. 그리고, 잘 몰랐어요. 그리고, 홈스쿨에 어떻게 보면 뭐, 영국 홈스쿨의 창시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모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 책을 이렇게 꽂아만 놨다가, 이번 학기에는 읽어가지고 가르쳐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철학을 약간, 정리해 놓으신 요 책도 있죠? 샬롯 메이슨 교육을 만나다. 요 책은 있으세요? 나 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네. 읽었다. 읽네요.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만약에 이 책이 있고, 이 책도 다 세트로 있는데, 다 읽으셨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가서 커피 마셔도 돼요.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소개를 해드려야 하지 관심도 가질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의 바쁜 삶 속에서 이 책을 어떻게 다 읽어내겠습니까?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 왼쪽에 있는 요 책은 굉장히 읽을 수 있게 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벌써 미국 사람이고 1900년 이상 우리랑 시절이 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잘 읽혀요. 이 책은. 근데 제가 읽어본 결과 이 책 6권짜리 이 책이 왜 더 이상 나오지 않는지를 정말 죄송한 말인데 요거 지금 녹음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굉장히 그 저자의 그 원작을 이게 하여튼 옮긴 분이 조금 모르겠어요. 여기 관련자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아니라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이 책이 딱 어려워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한마디로. 그런데 제가 이 책 중에서 4권 우리 자신이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원작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을 번역본을 보고 알았어요. 임정원이라는 분이 확실히 번역을 잘했어요. 이거 확실히 읽을만해. 동의하시죠? 아무튼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얘기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제는 샬롯 메이슨이고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칼비태 교육법이라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칼비태 교육법 들어보셨죠? 이 책이 있다. 없을걸요. 아마 나온 지가 얼마. 칼비태 교육법을 예스24 같은 치면요. 칼비태 요 사람이 쓴 책 훨씬 많습니다. 샬롯 메이슨보다 훨씬 많고요. 이분은 독일인이고 목사이고 아빠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켰는지가 원 저자의 책을 읽으면 조금 재미없는데 이지성 씨가 쓴 책을 읽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같이 놓고 두 가지 다 보시면 좋고 이것 말고도 책이 여러 권이 있으니까 제가 다 한 달 뒤에는 이거 칼비태 할 건데 한번 그래도 눈여겨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냥 읽을 때의 느낌은 핵심만 그냥 골라서 갖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듣는 얘기를 성경 말씀 듣듯이 듣지 마시고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갑자기 더 열심히 들으려는 마음이 생기신 것 같긴 한데 좀 부담스럽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같이 나누기 원해서 갖고 왔고 샬롯 메이슨이 원래 당대에는 유명했지만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수잔 셰퍼 맥콜리 이 사람이 아이들을 위한 라브리 가정교육이란 책을 쓰면서 이 앞부분에 샬롯 메이슨을 인용하면서 샬롯 메이슨이 각광을 받게 돼요.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원래 6권짜리 책이 있구나 이게 알려지면서 아무튼 이 사람이 굉장히 기여를 했고요. 이 수잔 셰퍼 이 사람은 이제
라브리 공동체였던 원래 프란시스 셰퍼의 딸이죠. 예,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유명해져서 이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리된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고 셜록 메이슨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취할 건 취하시고 버릴 건 버리시면 돼요. 네.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진리는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한 것에서 도움을 얻으시면 된다 정도에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굉장히 교육적으로 생기셨죠? 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교육이 잘 될 것 같은. 몸이 약해가지고 공부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다시 하기도 하고 해서 약한 존재였지만 또 이 당시에 교육을 깨우는 어머니들을 깨우시는 일에 이 여인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영국의 교육가이면서 홈스쿨 운동의 창시자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책을 쭉 읽어보면 홈스쿨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느낌도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 인정하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당시에는 좀 지금보다 머리가 덜 깨어있다 그럴까요? 뭔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의 역할이 중요했었다. 전국 학부모회까지 조직해서 뭔가 이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 전국 단위 이렇게 뭔가 조직을 운영했고 학부모 교육연맹 학교도 만들고 샬롯 메이슨 대학도 영국에 있는 것으로 지금 써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육의 집을 열어서 교사가 되기 원하는 젊은 여성들을 교육하는 당시의 여성들을 깨우는 일에 이 여인이 헌신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분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개념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유닛 스터디죠. 한 주제를 선택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교육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역사 안에서 하나를 놓고 다양하게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술 작품 전시한 것도 다 그 시대에 맞는 미술 화법이 뭐냐 그거를 공부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랑 비슷한 방법의 교육 방법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홀북, 그러니까 고전 작품 중에도 원문 그대로의 책, 그러니까 뭐 아이들용, 청소년용 이런 거 말고 원 저자가 쓴 그대로의 책을 통째로 읽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리빙북을 읽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작가가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을 쭉 나가게끔 상상력을 동원시키게끔 만든 책. 그러니까 이제 역사소설, 고전, 전기 같은 게 그런 책인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게 되는 모든 책들은 어떤 식이냐면 그냥 지식 전달 위주의 짜집기 해놓은 정리된 책이니까 그런 책보다는 리빙북이 훨씬 더 아이들의 상상력을 일깨우는데 그런 좋은 책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분이 주로 많이 얘기했다 이렇게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왜냐면 제가 기초 세미나 이럴 때 많이 얘기한 부분이니까 원래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나레이션 그러니까 뭔가 적어보고 이야기해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배운 거를 한번 얘기해봐라, 써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분이죠. 우리는 학교 다니면 정답이 뭐니? 정답이 뭘까? 그걸 찾는 게 우리 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거를 읽고 나서 나만의 색깔로 이야기하게 다시 말하게 만드는 거.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대요. 그다음에 이제 타임라인, 연대기표 이런 거 강조. 우리가 지금 왜 연대기 학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냐면 왜 연대기표 만들어 보고 왜 그러냐면 이런 데서 다 어떤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제 타임라인 그려놓고 그 해에 어떤 일이 한국사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해야 진짜 공부답게 공부할 수 있다. 이거를 샬롯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주로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책에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정리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6권의 책의 제목의 주제가 첫 번째는 가정 교육에 대해서 9세 이하의 아이들 집에서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역할. 이 두 권을 읽고 나면 다 읽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권이 너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러면서 이제 차라리 영어로 읽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만약 여기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만약 다음 이 버전이 나온다 그러면 꼭 전화를 한번 하려고요.
번역을 좀 다시 해달라 이렇게. 예, 하여튼 죄송해요. 여기 관련지 없어요. 제가 지금 누군가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한마디로 잘 못 알아듣겠어요. 커리큘럼 4번 이 책에서 왜요? 4번이 굉장히 읽기 좋았고요. 성품훈련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32가지 그런 성품이라기보다는 어떤 아이의 성품을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한 약간의 사례 같은 느낌의 편지 형식에서 이런 아이가 이렇게 자랐는데 이렇게 고쳤다 뭐 이런 사례가 들어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고민하신다면 그래서 조금 읽어볼 만한 내용이 있다. 이 정도. 그다음에 4번에서는 이거는 되게 재밌게 썼어요. 4번 책은 그 마치 셜록 역정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의 조금 더 은유적이고 재미있게 그 자기를 가꾸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뭐 한다 이거를 되게 재미있게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건데 오늘은 제가 이 6권의 책을 요약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샬롬 메이슨 교육을 만나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정리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고 제가 짧게 한다고 했다가 길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샬롬 메이슨의 교육 방법 딱 치면요 이 책에도 나오고 이렇게 딱 정리가 이분이 이렇게 정리해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아닌 건 아닌 건데 1번에 아이들은 인격체로 태어난다. 맞습니까? 맞아요. 당신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아이니까 좀 아직 되게 사람으로 대하기보다는 아직 덜 성숙한 존재 정도 대했던 시대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약간 의문이 있긴 합니다. 아이들은 선하거나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거나 악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동의하세요? 이게 굉장히 인간이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선하거나 악할 가능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 맞는 말이면서도 네 조금 아닌 수도 있는. 예. 저는 하여튼 일단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악할 가능성을 갖고 이미 태어났다. 이제 죄를 짓는 존재로 태어났다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깔고서 아무튼 그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권위의 원칙들이 자연스럽고 필요하고 근본적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순종의 원칙들이 그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그런 원칙들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이나 사랑에 의해서든 암시나 영향력에 의해서든 혹은 자연스러운 욕구에 대한 부당한 이용에 의해서든 아이들의 인격은 그 어떤 식으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분이 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적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된다. 습관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분에게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교육은 환경적 분위기다. 어떤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분위기를 만드느냐가 거의 교육을 다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이 모임의 모습 우리가 어떤 분위기로 교육을 하는지 이런 것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교육은 훈련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아이를 훈련시키느냐가 결국 그 아이의 방향을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훈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교육은 생명이다. 예. 좀 약간 그냥 잘 가르치자 이런 뿐만 아니라 이분이 많이 얘기하는 게 나가서 놀아야 된다. 자연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이런 애들에게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이거 다 하면 되게 힘들겠죠? 벌써 입신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죠, 지금. 집에 가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게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읽는데 그대로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연구해 보시고 모르겠으면 책을 열심히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이거 다 하면 다 숙면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더 쉬워요. 이 책은 사실 이 모든 거를 정리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이들이 어린아이에 더 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 정도의 아이들이 그렇게 아주 이미 지나간 얘기들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 챕터가 한 40개 정도 있으니까 빨리 해야지 하겠죠? 그래서 네, 지금 갑자기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아무튼. 아까 리빙북 얘기했고, 나레이션 얘기했고요. 숙제가 13세 이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우리 홈스쿨은요, 제가 중보기도학교 하면서 애들의 생활을 제가 패턴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엄마들은 지금 되게 불만족스러운데,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쩔었더라고요, 많이.
진짜로. 그래서 제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왜 홈스쿨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애들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차라리 학교를 다니는 거나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또 엄마들하고 표정을 보면은 이래가지고 애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밤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누구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 꼭 해야겠다. 이 13세 이하는 조금 칼비테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칼비테 교육법에서는요 15분 이상 뭐 책 읽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15분에 넘으면 애들 더 이상 책 못 읽게 한대요. 뭐 그때 당시의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르겠어요. 되게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하여튼 평가하지 않고 짧게 수업하고 자유로운 오후 시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지금 홈스쿨 애들은 오전에 푹 자고 밤에 올빼미 뭐 이런 식이에요. 완전 달라. 근데 홈스쿨의 많은 분들이요 오전에 거의 대부분 중요한 걸 다 하고 오후에는 자유롭게 이게 좀 많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시고 습관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하셨고요. 기독교를 기초로 한 교육이다 이거 강조하셨고 부모의 책임이다. 맞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는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 할 때 영적인 양육도 책임져야 한다. 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영적인 아이가 먼저 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홈스쿨로 우리가 꿈꾸는 게 더 뛰어난 아이를 만들려는 의도라면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영적인 아이로 이 아이를 키우려는 철학으로 여기 온 거 맞죠? 이게 흔들리면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레토리카 엄마들하고 많이 만나세요. 굉장히 레토리카 엄마들은 거의 달관한 거의 그 도의 경지에 이르신 것 같은 굉장한 그 내공을 갖고 있어요. 네. 저는 그 아이들이 결국은 승부를 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홈스쿨에 우리 아이들 중에는 뭐 대학 간 애들도 있고, 미국에 지금 있는 애도 있고, 제가 아는 애들 중에는 음악하는 애도 있고, 독일에서 지금 성악하는 친구들, 우리 홈스쿨 출신 중에서 뭐 이미 회사 입사한 친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직 사례를 분명히 내기에는 한 10년 정도 더 걸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많이 있어요. 연에서 많은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다. 영적인 거를 먼저 강조해 주시고 교육이란 뭐냐? 아이들은 관계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준다. 우리가 관계를 잘 쌓을 수 없는 한국 구조죠. 그냥 정말 이익을 위해서 만나게 되는 관계밖에 없잖아요. 그쵸? 학원에 가도 학원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애들은 학원에 가야지 애들하고 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 만나지 진짜 관계를 통해서 뭔가 하겠다는 건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관계 중심의 모임이제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일 때 아이들이 관계를 잘 맺는데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그거 뭐 다 몰라도 돼요. 그거는 조금만 연구하면 다 알 수 있는 지식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와서 좋은 추억,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 중요하고 사랑할 대상, 해야 할 일, 생각할 거리를 계속 제공해야 돼요. 여러분이니까 엄마들이 피곤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생각하게 만들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여기 4번 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네, 교육은 관계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 요거는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가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관계를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 가면 당연히 하나님하고 관계 가까워져야 되는데 큰 교회 또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는 한국 교회에서 예배 때 애들이 하나님 만나고 왔다. 이게 정상적이지만 굉장히 다른 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 갖고 있어요. 제가 교육부서에 오래 있어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태어나면서부터 20살 되기 전까지 교회를 안 빠지고 다녔는데 영적이지 않은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동의하시죠? 전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같이 훈련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서라도 보여주셔야 돼요. 뭔가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하는 법을 애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가정에서 종교와 존경심과 책임감 3R을 배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정도.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했죠. 이게 우리나라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런 애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창의적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에 가도 이렇게 할 수 없을걸요. 그렇게 못 배웠으니까. 근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홈스쿨을 제대로 간다면 아이는 굉장히 자기 주도 학습에서는 남보다 앞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간섭보다는 아이의 호기심을 이용해 좋은 습관을 발전시켜라. 이건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다양한 생각들을 불어넣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제일 좋은 소스는 살아있는 책이다. 그 좋은 책을 옆에 두게 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책, 살아있는 책을 풍성히 공급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활용한다면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분위기 정말 중요한데요. 교육의 3분의 1이 집안 분위기가 차지한다. 뭐 이 사람 얘기니까 더 많이 차지할 수도 있어요. 예. 되게 저는 가정의 분위기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우리가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만난 제가 집사님 권사님들은 굉장히 천사예요. 그리고 굉장히 말이 잘 통해. 그리고 아이를 진짜 사랑하셔. 근데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굉장히 다른 엄마, 완전 180도 달라요. 나도 그 엄마에서 밑에 자랐으면 나도 질렸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제가 만나는 그 엄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 아무튼 여러분이 가정 분위기에 엄마가 중요하죠. 아빠는 뭐 잘 안 보이시니까 분위기까지 만들 수 없고. 그다음에 엄마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돈을 벌려면 얼마나 많이 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능력에 다 종들이시잖아요. 그거 다 포기하고 이 홈스쿨에 올인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서 교리문답,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열린 의사소통할 수 있게 열린이란 말이 중요하죠. 엄마 말 안 들으면 예배 안 들으면 너 집에서 쫓겨날 거야. 뭐 이런 이제 협박이 되게 많아요. 뭐 큐티 하나 밥 안 먹을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야지만 말 들을까요? 하여튼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끝나면 아이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가까이 하시고 예의도 갖추게 하는 것 가정에서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예, 이기심과 성급 판단으로 말다툼이 있을 때 희생을 강요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라. 너 첫째니까 네가 희생해야지. 이런 식으로 강요하지 말고 좋은 동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을 것이다. 이런. 그래서 형제 자매가 동지라는 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친절, 사랑, 평화를 실천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 뭘로요? 말씀으로 가르쳐라. 네. 이렇게 제가 웃기는 건 아닌데. 네. 일지. 그러니까 나의 가정 분위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시라. 가족이 훈련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네요. 네. 계획을, 참. 어렵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잖아요. 네, 넘어갈게요. 네. 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좋은 습관을 붙이는 것은 결국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리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좋은 습관이 결국 그 아이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 나왔네. 최고의 감독관이다. 계획표를 세워라. 이건 지울까요? 이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 3분의 1은 훈련이다. 기도하라. 성실하라. 본보기가 최고의 설교다. 이게 저도 되게 어려워요. 집에서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가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는 왜 맨날 인스타그램만 해? 저 맨날 한 건 아닌데 계속 하는 걸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아빠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빠 결혼했거든? 아빠 결혼했어. 애들이 잘 이해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제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지웠다가 뭐 다시 깔았다가 난리 났어요. 하여튼 안 보는 게 좋겠지. 하여튼 저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내도 여기 있고 막 그러니까 항상 어려워요. 그 얘기는 왜 했냐? 뭐 그냥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렵죠? 자녀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모두 전환하기 힘드니까 원래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아무튼, 의지. 자녀를 잘 강직한 성품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강렬하고 열정적 의지가 필요하다. 엄마는 그러셔야 됩니다. 네. 지칠 때도 있지만, 열정과 의지가 있으셔야 되고. 네. 의지의 기능은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을 통해 성품의 힘이 기르게 된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어쨌든 성품을 하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그래도 되게 힘들지만 필요한 작업인 거죠. 안 하고 지나가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죠. 이번에 우리 레토리카인가 어디서 그 몇 명의 아이들이 그 저기 일회용품 안 쓰기 하더라고요. 그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와서도 저 컵 안 쓰고 집에서 갖고 온 컵으로 먹어야 되고 뭐 엘리베이터 안 타고 뭐 걸어 올라오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박수 칠만하다 생각했어요. 이게 해보면 이게 내 거가 되잖아요. 자원선형이 이제 또 나오거든요. 우리 그 이제 유닛에 자원선형의 성품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러면 사무실에서 일회용품 쓰지 말아야지. 그래서 컵을 이제 제가 원래는 큰 컵 그냥 종이컵 맨날 하나씩 먹고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텀블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전사님이 하나씩 텀블러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네, 나름 이렇게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게 좋죠? 예, 아무튼. 예. 과도하게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무조건 걸어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올라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친구들인데. 근데 그런 애들이 요즘에 없잖아요. 그게 의지라는 거고, 의지. 예. 충동에 따르지 않으려면 의지도 근육처럼 자라게 해야 된다. 거기에 또 양분을 우리가 공급해야, 개념을 계속 우리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어렵지만 이것을 놓치지 않고 가기를 바라고. 변덕스러운 키티라는 거는 이제 여기 6권 책 중에서 성품훈련회 쪽에 나오는 챕터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나오면 주의력이 없는 이 아이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자녀에게 얼마나 낭비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일관성을 꾸준히 노력한 자녀를 격려해야 된다 해서 자녀에게 습관과 주의력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하다가는 빨리 할게요. 리빙 북 얘기했죠. 살아있는 책으로 공부해야 된다. 온전한 책으로 공부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다 얘기했고요. 이야기하기 아까 나레이션. 이야기하기의 기술, 지식 습득의 기술이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는 기억을 돕고 사고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수님들 생각해 보시면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말 되게 못하는 분 있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잘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모르는데 되게 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 세상은요 말 잘해야지 또 이게 능력이거든. 말 잘하는 게요. 자동차 하나 팔아도 있잖아요. 그 마케팅 할 때도 그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잘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겠지 모르겠지만 말도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잘 말할 수 있는 기회와 훈련 필요한 것 같아요. 작게 시작하라. 그러니까 어떤 거를 아이가 요약해서 얘기할 때 갑자기 전도서 말씀 다 읽어준다면 한번 요약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준만큼을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경청하면서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에 재미를 또 능력을 키워갈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서 그 가정예배 순서지로 하부르타를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애가 되게 그럴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논점이 그게 아닌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일 좋았던 거 뭐니? 그러면 말도 잘 못하고 글씨도 잘 못 읽는 둘째가 나름대로 되게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조금만 거들면 그 아이는 굉장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박수 쳐주거나 경청해주면 다음에 더 잘 얘기해야지 이렇게 되고요. 오늘 인연극 할 때 보니까 아이가 녹음해서 이렇게 인연극 하잖아요. 그 경험이 말 잘하게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 왜 물맷돌 돌리잖아요. 그거 할 때 또박또박 말해서 녹음해서 올리고 이런 연습이 여러분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홈스쿨한 애들 중에도 목사님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직업이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네 영감을 받으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리고 10살 넘으면 글쓰기를 가르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더 여자 친구들 중에는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10살 정도라고 얘기 여기서 했고요. 예, 이 글 쓰는 것과 이야기하기는 연결돼 있다는 거죠. 말할 줄 모르면 글도 못 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글 쓰는 방법, 철자법, 간단한 문법인데 사실은 영국 문화니까 영어겠죠. 영어 꺼내서 이렇게 해라는데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이 국어 공부 방법을 나름 개발해서 하시면 되겠다 생각했고요. 교육의 한 요소 중에는 영웅 예찬, 그러니까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좋은 자질을 보게 해주고 존경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영웅을 보면서 자기의 자만심이 누그러지고 공감대를 넓혀서 평화와 기쁨을 창출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인물을 좋아하게 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인물과 연결되게끔 도와주시는 것. 마틴 루터 이번에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용기 있게 95개 정문을 선포한 거 이런 것도 되게 영웅심을 자극하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남들이 다 진리를 얘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되게 좋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요. 그림 공부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을 얘기했어요. 3개월 단위로 한 사람의 화가를 선택해서 그 화가가 어떤 작품을 했는지 쭉 보게 하고 나중에 고르게 하고 뭐 설명하게 하고 이런 거를 해보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 화가들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떤 그 미술 작품이 열리면 가서 같이 그 쭉 보게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해주는 것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제가 옛날에 클림트 전시 같이 갔던데 애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좋더라고요. 제가 저 사람의 작품은 진짜 전 몇 개 안 봤는데도 클림트가 그린 것 같은데 그 느낌이 그 사람의 느낌이 딱 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리고 르누아르도 한번 갔었는데 르누아르가 빛의 뭐 화가 뭐 해가지고 이 작품이 굉장히 뭐 밝고 약간 풍만한 느낌을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보여주는 거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현대미술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미술 전공 안 해서 모르겠는데 뭔 얘기인지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저 사람이 특히 누구지? 백남주 뭐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작품이지? 이런 제가 미안합니다. 미술 하신 분에게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음악 감상도 중요하다. 그래서 고전 음악과 가정 분위기는 밀접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어떤 음악이 나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약간 고전 클래식 음악을 들려줘라. 어린아이 악기를 배우게 하라. 네, 저희는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또 어쨌든 바이올린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아이들 좋고요. 우리 오케스트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 오케스트라를 굳이 운영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런 고전 음악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안에 풍부함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날에 클래식들이 굉장히 아이들 정서를 풍부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나온 헤비메탈이라든가 이런 현대 음악은 아이들 정서를 흔들고 되게 충동적으로 만들죠. 근데 요즘 그런 옛날 고전 음악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죠. 네, 여기는 그리스 신화, 뭐 동화 이런 거 이제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뭐 이런 거 그냥 네, 뭐 그냥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옛날 고전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훌륭하다. 그 어떤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런 얘기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죄악된 인간의 성향, 용서의 필요성을 이 작품 속에 잘 녹여낸 사람이 셰익스피어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런 얘기는 이제 이분의 얘기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찰스 디킨스가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도 많이 칭찬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오래된 골동품 뭐더라? 다 책은 다 있죠? 안 읽어서 그렇지. 하여튼 디킨스의 작품도 좋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샬롯은 역사 연구로부터 파생되는 즐거움을 강조했다. 역사 공부가 중요하다. 그 안에 전기를 읽는 것이 역사를 배우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했고요. 자연 공부를 중요하게 말했어요. 이 부분은 하여튼 뭐 되게 강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연에 머물게 해라. 심지어는 겨울에도 2시간 정도는 밖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요즘 같으면 우리는 못하죠? 요즘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밖에 2시간씩 어디 있으라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분은 그 시대가 그랬는지 몰라도 여름에는 4시간 뭐 이렇게 나가 있어야 된다. 네, 저도 어렸을 때는요 기억이 나가 논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엄마가 야 밥 먹으러 와 그러면 밥 먹으러 기억 와가지고 막 그랬죠. 근데 그게 되게 쓸데없는 짓 같지만 저기 돌이켜 보면 그 별을 다 베고 나서 이렇게 몇 단을 쌓아놓은데 거기 올라가서 막 뒹굴고 놀고 그랬거든. 지금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뒤지게 맞겠죠? 지금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야외에 머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 계시, 이 시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한지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연을 노래하는 시라든가 찬송가도 많이 들려줘라. 이런 얘기했고요. 도시에 사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베란다에 정원으로 꾸며라. 네, 우리 집에서는 이건 좀 잘 어려워요. 제가 매번 심으면서 굉장히 엄청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하나 심어보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까운 박물관 이용해라. 애완동물을 키워라. 이건 이 사람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참고 마세요. 우리랑 달라요. 시대가 다르고. 그래서 자연을 어떻게 배울 수 있냐? 기차 여행, 자전거 하이킹 같은 게 도움이 된다. 이번에 유빈이 갔다 온 것 같아. 맞죠? 어디 계시나? 맞죠? 자전거 아빠랑 쫙 이렇게. 야,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아빠랑 쫙 자전거 타고 가서 딱 음료수 한 잔 딱 마셨을 때. 야, 그 짜장면 딱 시켜서 먹었을 때. 이런 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기차 여행 갔을 때 계란 딱 까먹으면서 이런 게 자연 공부예요. 식물 키우기, 씨앗 심고 가꾸기. 그래서 씨앗을 심어보고 가꾸는 거를 관찰 일지 써보고 이런 건 굉장히 수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투자다. 관대함과 열심. 이거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높은 교육 이상을 가장 잘 반영된 단어가 여러분 관대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하죠. 두 가지를 다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홈스쿨 엄마들은 굉장히 관대하신 편이에요. 그 애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체가 관대하신 거예요. 일단. 굉장히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24시간 같이 있어도 정신이 온전히 남아 계신다. 이게 또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관대하다. 저는 그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 애는 열심도 같이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 다 갖고 계시다면 굉장히 홈스쿨러로서는 완벽하다. 이렇게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한번 당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애들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13살 넘은 애들이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걔네들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거 굉장한 아이들이에요. 굉장한 아이들로 키우신 겁니다. 엄마랑 24시간 있어도 견딜 수 있다. 그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아무튼 이 열심이라는 게 결국 우리에게 창작의 동력이다. 그래서 어떤 글을 쓰건 음악을 하건 미술을 하건 이 열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 그 피아노 친 주원이가 또 그 주원이 6시간씩 자기 삶을 들여서 쳐야 된다는 것도 그 굉장히 자기 관리, 그 필라테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 하루 종일 치니까 이 몸매 관리 해야 되니까 필라테스 남자 혼자 딱 가가지고 굉장히 용감합니다. 그게 바로 열심이에요, 열심. 저는 그 아이가 나 좀 엄청난 일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해, 나는 진짜. 그게 멋있잖아요. 이런, 또 우리 강은이도 보면은 굉장한 진짜 엄청난 애예요, 걔는 진짜. 그 글을 쓰면 엄청 잘 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학습에 관한 열심을 계속 유지하도록 격려해라. 우리 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열심히 지울까요? 우리 너무 열심히 해 지금요, 홈스쿨을. 그 다음에 소풍. 우리 이제 노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노는 데는 거의 득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장소만 있으면 엄청난 아이디어 갖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소풍이 아이를 좋은 기억을 갖게 해준다 이런 얘기 했고요. 여러분들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그런 추억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감 훈련에서 시골 풍경에 익숙해질 때 이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거, 이거를 애들이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이건 이런 냄새네, 저런 냄새네, 이런 감촉이네, 이런 거 다 지금 실험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줄 때 주시고요. 시골에서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여름에 가면 좋다 뭐 해서 그런 얘기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아이들의 놀이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놀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오징어 뭐 구슬치기 뭐 되게 많았잖아요. 비석치기 뭐 이런 거 되게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 모래성 쌓기 뭐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고 가을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장갑 뜨개질, 도토리 줍기, 사과 이렇게 키우기 뭐 사과 이렇게 걷어가지고 사과 파이 해먹고 뭐 이런 거 호박 파이 해먹고 이런 얘기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하시고 이거 놀이로서 아이들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왜 학교 교육을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이들에게 어떤 그 네 가지를 줘야 되는데 아이는 나는 정체성이 이거다. 그리고 난 자신감이 난 뭐뭐 할 수 있다. 자신감 나는 뭐 해야 된다. 나는 어떤 삶을 살 사명감 목표의식 이 네 가지를 키워준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애들이 자신감 넘치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감 넘쳐요 우리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학교 다니는 애들은 막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감 다운되거든요. 우리는 뭐 너무 행복해. 하여튼 사명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명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사명감. 목표의식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걸 잘 키워주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시다. 느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만약 아이를 평가하실 때 이 세 가지 학점으로 평가하셔야 된다. 칭찬, 소망, 사랑이라는 것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아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엄마 문화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엄마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그냥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또 좋은 책을 읽으면서 엄마를 위한 여행을 통해서 엄마도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느꼈을 때 이건 엄마의 영역이야를 인정해 줄 수 있게끔 애도 훈련되고 엄마도 그런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샬롯이 했어요. 저는 그것에 굉장히 동의해요. 우리가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하고요. 나는 나름대로 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이는 아이대로 비전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삶이 꼭 필요하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맺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대에 따라 방법은 변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이분이 얘기한 게 다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또 우리랑 다를 수 있으니까 변할 수 있다. 방법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변치 않는 원리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했고요. 가정에는 분명한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게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는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더 질문은 없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이것은 참고로 받으시고요. 우리가 왜 수요일 클럽이 샬롯 독서잖아요. 그런 게 왜 거기에 샬롯이 왜 붙었냐?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원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조별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